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간만에 속이 뻥 뚫리는 시장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던 사랑을 한 달 만에 우연히 만나는 기분입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이 돋보였는데요. 시장 흐름 어땠습니까? 오늘은 중국의 경제 지표 때문에 쇼크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쇼크가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주가가 빠지다가 11시 10분 정도에 매수가 시작됐는데 환율이 하락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한 건 11시 50분 정도. 그때부터 올라가지고 마감할 때 외국인의 매수가 6천억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다른 외국인은 또 한 2천억 팔은 것 같아요. 네. 그거까지 합하면 오늘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 게 마이너스 1천억에서 들어왔으니까 거의 한 1조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 예, 아주 반갑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떨어졌고 이제 시작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 네. 일단 어제 뭐 중국의 공유경제 규제 감독 강화한다는 예고가 또 있었고요. 지금 중국의 규제는 계속 진행될 것 같다. 게임에 대해서 우리나라 셧다운제처럼 그 18세 미만인가요? 네. 게임 평일날은 아예 접속이 안 되고 주말 전후로 해가지고 뭐 한 3시간 8시부터 9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씩 3시간 네, 접촉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교육 같은 경우도 또 규제를 더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외에 뭐 시험 보는 거 이런 것도 다 없애버리고 뭐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8월 미국의 그 달라스 연준 제조업 지수는 9가 나왔어요. 이전치가 27.3이었는데 네. 쇼크였죠. 근데 어제 다우는 살짝 빠졌는데 나스닥은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이 아프간 철수를 종료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얼마나 남아 있는지, 거기에 지금 군대가 미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거기서 계속 철수를 하기 위해서 아프간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20년 만에 네, 미군이 아프간 전쟁을 종료한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나라한테는 미국의 성김 북한 대북 대표단 특별 대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대북 인도적 논의를 지금 하려고 한다. 지금 북한의 대답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북 대화가 지금 아주 시급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빨리 답변을 달라는 거죠. 네. 인도적 지원을 해주겠다. 물론 그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중국을 둘러싼 모든 나라를 다 만났어요. 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네.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 뭐 이거를 뭐 이번에 아프간 철수를 뭐 북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네.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네. 뭐 하여튼 그랬고, 오늘 아침에 그 중국의 비제조업 지표가 나왔었는데 제조업 지표는 50.4에서 50.1로 떨어졌고요. 비제조업은 53.3에서 47.5로 떨어졌어요. 쇼크입니다, 쇼크. 네. 10시에 발표됐는데 10시에 주가가 이렇게 확 밀렸잖아요. 네. 선물이 매도가 이렇게 확 나오면서 밀렸어요. 근데 오늘 매도는 아침에 11시까지의 선물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접전이었어요. 변동성이 아주 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쫙 밀었다가, 그리고 이게 올렸다가 다시 밀었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밀는, 둘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싸웠어요. 근데 개인이 왜 이렇게 선물에 매매에 관여를 많이 하나? 일반적인 개인은 아니겠죠. 네. 뭐 자문 계좌나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오늘 선물 시장은
기간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그냥 가고 있었고, 이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11시 10분부터 바뀌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반가운 매수죠. 네. 오늘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잡히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삼성 SDI 쪽으로 매수가 먼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터리만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삼성 SDI 시가총액이 LG화학을 넘어섰다고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은 시작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수가 오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수가 들어오면서 환율이 하락한 것 같은데 이대로 9월까지 상승을 기대해도 될까요? 뭐 제 생각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뭐 9월 중순까지는 쭉 올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석이 있죠 또. 우리나라의 몇몇 전문가분들은 아직도 명절 앞에 주가가 빠진다, 매도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수급이 결정적인 요인도 아니고, 개인들이 지금 명절 때문에 돈 써야 돼가지고 매도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그렇고, 일단 9월 중순까지로 보는 이유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의회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뭐 결정해야 되고, 근데 지금 아프간 때문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힘들어지겠죠. 뭔가 추진하는데 이게 추진력이 붙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란이 생기게 되면 예산안 통과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런 게 이제 우려가 뭐 나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뉴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런 것 때문에 9월 중순까지 본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하면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쭉 타고 올라가니까 하이닉스도 오르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들이 이제 일제히 하락해서 돌아서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쪽으로는 크게 매수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코스닥 매수는 거의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지금 코스닥 시장이 거의 한 일주일째 초반에 매도를 한 1,000억 이상 때렸다가 그거를 줄이는,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왜 그런 행태를 보이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쁜 건데, 일단 반도체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오늘 디램 가격이 나왔는데, 디램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삼성전자가 올라오니까 반도체 관련된 가격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32기가 디램, 서버 디램 같은 것도 가격이 뭐 전월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노트북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트북 같은 경우도 오를 것 같은데, 들어가는 그 반도체 가격은 거의 변함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도 뭐 SLC나 MLC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TLC나 QLC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뭐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가격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고 있는 거는 아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S 싱글이에요, 싱글. TLC, T 이건 트리플, Q는 쿼드러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낸드를 이렇게 그렇게 1층으로 쌓느냐, 2층, 3층, 4층. 어렵나요? 뭐 TLC는 하나니까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QLC는 4개니까 조금 불안하다. 하지만 고용량에 쓰이는 그런 거죠. 반도체를 지금 이렇게 쌓고 있잖아요. 입체적으로 3단으로 쌓고 있잖아요. 뭐 76단, 128단까지 쌓는다. 뭐 이렇게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 때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인데, 뭐 낸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SLC, MLC, TLC, QLC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하여튼 뭐 그 가격도 크게 변하진 않았고, 그리고 인텔의 차세대 CPU 올더라고 해야 되나? 알더레이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테스트 하는데, 이게 지금 인텔도 칩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2022년 상반기 정도에 출시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게 탑재된 PC가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DDR5로 전환하는 거 이것도 지금 그 알더레이커가 DDR5를 지원하긴 하는데 지금 그게 뭐 급속도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오를 이유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왜 샀을까요? 외국인들이 배당금 다 빼 나갔나 보죠. 네. 그리고 환율도 떨어졌고, 네.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매수가 붙으면서 환율이 떨어지면 이제 매수 시작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질까? 환율은 그 조금 추세를 거의 이렇게 크게 벗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환율은 예측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 외교, 사회, 뭐 문화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환율이 어떻게 간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그냥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면 되는데, 일단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환율 추세가 하락 추세로 들어갈 수 있다. 금리 인상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멀리 있다라고 거의 아주 강한 의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지금 1.28로 떨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가기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오를 타이밍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가 오른다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업종별로 종목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배터리가 강했어요. 오늘 그 중국에서 S볼트라고 하는 회사가 코발트 제로 배터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코발트가 안 들어가는 배터리.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사양이나 뭐 이런 거 얘기를 안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베트남의 그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네. 그 회사도 뭐 배터리 그거 만드는 거 협력 유럽 업체랑 협력 체결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리비안이 상장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 SDI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 리비안도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것처럼 뭐 그렇게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배터리에 대한 뉴스가 많았는데 아까 제가 SDI가 LG와 시가총액을 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4조를 넘었고 LG화학이 53조, SK이노베이션이 20조 정도였어요. 오늘 좀 돋보이는 주식은 SKC였죠. SKC가 최근에 그 실트론을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SK랑 합병한다 뭐 이런 루머가 돌았어요. 근데 오늘 SKC에서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예, 그런 루머에 강하게 대응하겠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정말. 그런데 SKC가 지금 양극재 산업에도 진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양극재에서 제일 비싼 회사가 에코프로비엠인가요? 네. 7조 원이에요. 7조 원. 근데 SKC가 6조 원이거든요. 포스코 케미칼 지금 14조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되죠. 이거 양극재, 음극재는 거의 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 독점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얘가 이제 양극재까지 만들게 되면 6조 원이거든요. 그리고 SK 아이테크가 제가 10조가 넘는다고 13조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에코프로 BM보다 싸잖아요, 이게. 네. 이게 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네. 그런 잡음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SKC는 계속 올라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SKC가 돋보였고, 그리고 뭐 오늘 백신주도 오늘 올랐죠. 네.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투여 시작했다 그러고, 녹십장은 오늘 많이 올랐어요. 이건 장중에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바이오사이언스는 장중에 무너졌다고 올라갔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오늘 올랐고 그렇게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장비가 따라 올라가는데, 오늘 장비가 올라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빨리 따라가느냐, 선물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물이 올라가면 이게 따라가줘야 되는데 따라가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게 코미코거든요. 오늘 코미코가 좀 올랐는데, 저는 코미코가 이번에 다 빠졌는데 그건 안 빠졌어요. 네. 안 빠졌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질 때 바닥에 있는 걸 살 거냐 아니면 안 빠진 걸 사는 게, 안 빠지는 걸 사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시장이 좋게 변하면 많이 빠져 있는 걸 사야 되거든요. 예. 근데 많이 빠져 있는 것 중에서 오늘 돌아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SFT인가요? SFT가 좀 올랐고, 그 다음에 APTC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상당히 괜찮은 회사인데, 실력도, 이 기술도 그렇고, 이게 많이 빠졌어요. 이게 오늘 좀 조금 돌아서긴 했는데,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나 뭐 원익 IPS, PSK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락해서 이렇게 올라오긴 했어요. 그리고 3분기 실적 기대한다는 주식이 유진테크라고, 예, 유진테크. 그쪽도 그렇고, 파크 시스템즈나 뭐, 리노공업이나 아니면은, LB세미콘도 있고, 그리고 뭐, 월덱스, 유니셈, 뭐, 테크윙, 테스나 테크윙 쪽이 오늘 조금 좋은 모양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그리고 SNS텍이 아마 조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종목들이 좀 큰 종목들이고, 나머지 이렇게 작은 종목들인데, 작은 종목들을 최근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이게 뽑아 올리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이렇게 좀 큰 종목들이 최근에 삼성전자와 같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쪽을 지켜보고 있다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섹터를 보면, 지금 오늘 뭐 아이폰 13에 그 위성통신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인텔리안테크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만 올랐거든요. 하나 시스템은 오르다 내려왔고, 제노코는 오늘 빠졌고, 네. 위성 관련된 거, 예, 위성. 그리고 배터리. 예, 배터리는 신규로 진입한 업체들, 네. 동원 시스템즈, 이렌텍, 후성, 이런 것들 지금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 예, 이제 반도체가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반도체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수소. 중국이 지금 뭐, 수소 쪽에 오늘 시노팩이라고 하는 회사가 5년간 5조 원 넘게 투자한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수소 쪽에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다. 라는 거죠. 네. 수소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캠트로스 같은 경우가 이제 10,000원을 넘었어요, 이제. 네.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 주식인데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막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이제 이것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비나텍이나 뭐 동화성, 미코, 뭐 두산 퓨얼셀, 내일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가 들어오니까, 일진 하이솔루스가 들어오면 그 주식 쪽으로 몰릴지 아니면은 동반해서 올라갈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지금 섹터가 4개거든요. 이 4개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흔들리면 이 4개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이 상승의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일은 9월입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